주부들의 로망이죠.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 식용유가 있었는데도 있는지 모르고 또 사오고 물건들로 넘쳐나게 되고 악순환처럼 주방이란 공간은 재고 파악이 정확하게 돼야, 그러니까 정리가 잘 돼 있으면 한눈에 재고 파악이 되는데 쓰고 넣고 싶었는데 또 자리가 없어서 못 넣었을 저런 것들을 어디에 두느냐. 가전을 샀는데 거기에 딸려오는 부품인데 쓰지 않는 거, 새 상품은 어디에 들어가면 될지 말해줘. 칸막이가 있어요. 어떻게 버리는지 몰라서 일단 들고 있는 거야. 맞아요. 불필요한 우리가 에너지 소모를 줄여주고 작업 동선을 좋게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물건 양이 딱 한눈에 보이면 좀 과감해질 수가 있어. 물건의 양이 한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해서 두고 하는 거죠. 얘가 에르메스여도 버려야 돼요. 냄비 하나 꺼내는데 주방을 다 돌았어요. 쓸데없는 동작들이 제일 좋은 위치는 굉장히 좋아하는 후라이팬 정리대가 있거든요. 후라이팬을 이렇게 뽑아 쓰는 게 훨씬 편해요. 책 꽂듯이 반을 벌었죠. 주방 정리의 순서를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전문가를 부르지 않고도 전문가처럼 집 정리할 수 있는 방법, 대국민 집 정리 프로젝트. 오늘은 전 세계 주부들의 골칫거리, 주방을 신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현미애라고 합니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주방이라도 잘 정리되어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주방 일 하시면서 좀 바꾸고 싶었던 거나 불편한 게 있었을 텐데. 주방에 뭔가 물건이 올라와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모든 주부들의 로망이죠.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 맞아요. 주방 그 서랍을 열었을 때 좀 깔끔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안이 정리가 잘 안 돼요. 막 깊은 데는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식용유가 있었는데도 있는지 모르고 또 사오고, 맞아요. 있는 게 또 사오고 하니까 당연히 주방은 더 물건들로 넘쳐나게 되고, 그게 약간 악순환처럼. 그래서 이 주방은 사실은 우리가 계속 물건들을 써야 되고 또 필요한 거는 사와야 되고, 이 주방이란 공간은 재고 파악이 정확하게 돼야 물건을 쓰기도 편하고 그만큼 물건 양도 적절히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가 잘 돼 있으면 한눈에 재고 파악이 되는데,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악순환으로 계속 있는 물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새 건데 나중에 보면 날짜 지나서 버려야 되고. 주방은 요리라는 작업을 하는 곳이고, 그래서 이 주방 안에는 워낙 다양한 물건들이 많아서 정리하는 게 어려운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방 정리의 순서를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그 순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주방 정리를 하루 안에 무리하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날은 여기까지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새 우리 주방이 정말 쓰기 편한 주방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어느 공간을 정리하든 순서가 있어요. 부피가 큰 물건에서부터 작은 물건. 이 주방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물건이 뭘까요? 전자레인지? 그렇죠. 전자레인지 같은 바로 소형 가전이거든요. 그래서 주방 정리의 첫 번째는 소형 가전 자리 정하기입니다. 주방에는 여러 가지 소형 가전들이 있는데요. 이 소형 가전들이 자리를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소형 가전을 사실 때는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신중하게 구입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소형 가전들을 한번 둘러보시고, 꺼내놓고 쓰고 싶은 소형 가전, 넣어놔도 될 것 같은 것들, 잘 안 쓰는 것들, 뭐 비울 것들, 그렇게 소형 가전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소형 가전을 보니까 정수기는 이미 고정이죠. 네. 자, 정수기가 있고 그 옆에 전자레인지와 밥솥이 있어요. 근데 식탁이 여기 있거든요. 동선상으로는 밥솥과 전자레인지가 식탁 가까이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사실 좀 편할 것 같은데, 동선보다는 입구 여기 위에는 카페존으로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좀 깔끔하게 카페존처럼 그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사실 저도 이렇게 공간을 마련한 거긴 하거든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쨌든 네. 밥솥과 전자레인지와 정수기 위치는 저기로 네. 결정. 그 옆에 이거는 이렇게 꺼내놓고 쓰시면 되는 걸까요? 남편과 둘째 아이가 팥빙수 만들기를 좋아하거든요. 자꾸 꺼내요. 이거를. 근데 다시 제자리에 놓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넣는 자리는 있어요? 원래 이쪽 공간에다가 제가 넣었었거든요. 토스트기랑 네. 이런 것들을 여기다 놨었는데. 근데 지금 막상 넣을 자리가 없긴 하네요. 그러니까 아버님이나 아이들이 사실은 쓰고 넣고 싶었는데도 막상 또 자리가 없어서 못 넣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이렇게 넣기 편하게 자리를 잡아줘야겠네요. 그럼 얘는 이제 넣었다 뺐다 하는 소형 가전으로 자리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혹시 더 꺼내고 싶은 소형 가전이나 아니면 뭐 비울 만한 소형 가전 있을까요? 휴론 같은 거 있었죠. 네. 그게 저 안에 조금 깊숙한 곳에 넣어놓긴 했어요. 어. 시어머니가 주신 거여서 네. 막 버리기는 조금 눈치가 보여가지고 못 버리겠고. 내가 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내 필요랑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또 갖고는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저런 것들을 어디에 두느냐. 저기 안에 공간 정말 저기 안에 거 뭐 하나 꺼내려면 여기 거 다 빼야 되잖아요. 네. 저런 안은 내가 거의 사실은 잘 안 쓰는 하지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걸 저기 안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입구 쪽에는 자주 쓰는 걸 두시고. 자, 이제 소형 가전 자리를 잡았고요. 이 소형 가전에 관련된 물건들을 그 가까이 두시면 편해지겠죠.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커피 머신이 있는데 옆에 캡슐을 두셨어요. 혹시 캡슐을 여분을 더 사놓은 게 있다면 그게 이제 이 밑에 서랍으로 들어가면 좋을 거고, 그리고 내가 보통 뭐 커피를 늘 텀블러에 담아서 나간다. 그러면 텀블러 같은 걸 여기 밑에 서랍에도 줘도 좋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야외에 나갈 때 내가 보통 뭐 일회용 커피컵 같은 걸 들고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관련된 것도 여기 밑에. 이 전자레인지가 있죠. 혹시 햇반 드세요? 네. 요즘 햇반 많이 드시더라고요. 햇반은 뜯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전자레인지로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자레인지 밑이나 위에 햇반을 두면 또 한 큐에 끝나는 거죠. 밥그릇 같은 경우에도 그릇 놓여 있는 저기에 두는 게 아니라 설거지가 끝나서 이제 물기가 마르면 그 밥그릇도 저는 밥솥 위에다가 둬요. 밥솥 위에 싱크대 장을 열면 거기에 밥그릇이 있어요. 그럼 내가 밥을 풀 때는 거기서 바로 열어서 밥을 풀면 되니까. 정수기에 관련된 물건이 또 굉장히 많아요. 정수기 근처엔 당연히 컵이 있어야 될 거고, 비상약을 둬도 되고, 영양제. 왜냐면 영양제 먹을 때 늘 물을 따라서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차 종류, 티백 종류. 그렇게 소형 가전 관련된 물품들 그 가까이 먼저 수납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족들이 보통 여기에 꺼내놓는다는 건 이 자리에서 이걸 쓰는 게 편하다는 거니까 얘가 들어갈 자리도 이 밑이나 그리고 이 위로 넣어주는 게 좋겠죠. 자주 사용하는 소형 가전은 여기에 다 모아놓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그냥 보관만 할 거는 저기 안쪽에 넣고. 가끔 빼서 쓰면 어떡해? 그래도 여기 넣어야죠. 그리고 이건 전자레인지에 붓도 딸려오는. 안 쓰지 않아요? 안 써요. 가전을 샀는데 거기에 딸려오는 부품인데 내가 쓰지 않는 거 이런 거 버려도 돼요. 맞아요. 냉장고 샀는데 그 계란판 쓰지 않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계란판을 빼놓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사실 그거는 계속 분명히 안 쓰거든. 그럼 그런 것들은 버려도 돼. 새 상품은 새 상품끼리 모아놨다가 또 어디에 들어가면 될지 말해줄게. 이게 또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요. 도구 넣어보세요. 도구 넣고 분말 같은 거. 그다음에 여기 이 도구 같은 건 또 예를 들어 따로 훨씬 이게 막 너저분하게 있었는데. 이렇게. 오. 정수기 옆에 나무도마 딱 봐도 이거 안 쓰는 것 같은데? 이거 쓰세요? 곰팡이가 사실 이제 들어가지고 쇠로 아. 샀어요. 아. 샀는데 이 나무 도마를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끔은 고객님들 집에 가보면 어떻게 버리는지 몰라서 일단 들고 있는 거야. 맞아요. 공량제 봉투 파는 슈퍼에 가면 폐기물 마대자루라고 있어요. 약간 쌀자루 같은 건데 이제 그 쓰레기 봉투에 넣을 수 없는 것들. 도자기나 깨진 유리나 그다음에 뭐 나무로 된 액자 틀 이런 나무 그런 것들 저기 폐기물 마대자루 봉투를 사셔가지고 거기에 넣어서 버리시면 돼요. 전 캠핑 가서 태워버리려고 했어요. 지금 텀블러 다 모았거든요. 혹시 텀블러 중에 또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좀 버릴 게 보이지 않아요? 사실 제가 이게 오래돼가지고 맨날 새로 샀거든요. 네. 근데 이걸 안 버리고 다시 원래 텀블러들 모아놓는 공간에다가 또 모아놓고 하니까 혹시나 불안하니까 예전 걸 두는 거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집에 텀블러가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니까 불안해서 혹시라도 비상시에 써야지 하고 헝 거를 두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텀블러끼리 모아놓으면 아 비상용으로 이렇게 텀블러가 있구나. 이제 텀블러의 재고 파악이 되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과감하게 버려지는 거죠.
텀블러를 매일 쓰는 게 있고 매일 학교에 물 담아가고 하는 그런 텀블러. 네, 그런 거는 여기에 보관해요? 아니면 제가 자주 쓰는 공간에 보관해요? 아이들이 매일매일 가져가니까 어차피 내가 설거지 때 말려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또 가져가니까 딱히 여기 넣지 않고 방학에 애들이 안 쓰잖아요. 그럴 땐 또 여기 넣어놓죠. 그걸 넣어놨다가 다시 계약해서 또 써야 되면 또 꺼내고. 위치는 정수기 그렇죠. 가깝게 놓는 어차피 게 이 좋다. 텀블러는 늘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가기 때문에 이 위치에 놓으면 내가 텀블러가 필요할 때는 얘 열어서 텀블러 꺼내서 바로 정수기 물을 받아가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우리가 에너지 소모를 줄여주고 작업 동선을 좋게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러게요. 그래 생각이 잘 날 것 같아요. 그럼 정수기 옆에는 텀블러가 있다. 이렇게 넣어주면. 전 도시락통도 사실 텀블러랑 다 같이 넣어놨었거든요. 보온 효과가 똑같다 생각하고. 그 위치만 기억하기 쉽다면 그렇게 같이 넣어놔도 괜찮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럼 또 보온밥솥은 보온밥솥끼리 모아놓는 게 중요하지. 이런 거는 맨날 선물로 들어와요. 근데 도시락통을 쓸 일이 있어요? 안 써요. 아이들이 밥을 골고루 먹게 하려고 집에서 일부러 네. 너의 먹을 양이 이거야 밥, 국, 반찬들 이렇게 일부러 그 용도로 산 적이 있어요. 그런 용도로 써볼 의향이 있으면 보관하고 쓰는 거고 안 써질 것 같으면 버리는 거고 아니면 하나만 두는 거지. 이거가 새 거니까 그럼 이걸 둘게요. 과감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의 물건 양이 딱 한눈에 보이면 그나마 내가 좀 과감해질 수가 있어. 근데 물건의 양이 한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해서 일단은 두고 하는 거죠. 텀블러가 너무 헐어서 새 거를 샀다고 그랬죠. 여기 있는 걸 봤어도 원하는 사이즈가 아니거나 그래서 결국 산 거잖아요. 얘네들이 멀쩡해도 내가 안 쓰는 건 사실은 계속 안 써. 잘 새더라고. 물병이 새면 얘는 물병이 아니지. 아무리 얘가 새 거여도 진짜 얘가 에르메스여도 물이 새면 얘는 버려야 돼요. 신랄하게 버려주시고. 이번엔 냄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냄비가 있는데 냄비 하나 꺼내 보시겠어요? 자, 냄비를 꺼내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물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수기로 가시죠. 네. 그리고 나서 어디 가세요? 물 담아서 바로 가스레인지로 가지. 이미 지금 냄비 하나 꺼내는데 주방을 다 돌았어요. 그러네요. 여기 와서 냄비 꺼내고 저기 가서 물 받고 가스레인지로 가고 쓸데없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비효율적이네요. 그래서 냄비가 정수기 가까이 있으면 편해요. 그럼 내가 처음부터 주방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정수기 앞에 와서 거기서 바로 냄비를 꺼내가지고 물을 받은 다음에 가스레인지로 가면 되는 거죠. 이 정수기 밑에 이 장을 열려고 보니 여기 바로 앞에 지금 분리수거를 여기서 하고 계세요. 냄비는 늘 쓰는 건데 불편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냄비는 그냥 그 원래 냄비를 한번 다 꺼내 볼게요.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정답이 있고 나머지 반은 사용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죠. 냄비를 다 모아봤는데요. 이 정도면 냄비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혹시 여기에서 버릴 게 있으세요? 그리고 밑에 거 정도는 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안쪽 깊은 곳이 꺼내기 굉장히 불편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가끔 쓰는 그런 애들은 이 안쪽으로 넣으시고 여기 바로 꺼내기 편한 이 자리에 자주 쓰시는 걸 넣으면 돼요. 냄비가 많은 편이 아니어서 이쪽에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 고객님 주방용품 중에 새 상품 있죠? 네, 프라이팬 그거를 다 같은 모아 거. 넣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나 지금 뭐 프라이팬을 갈아야 되네, 밀폐용기가 필요하네. 그럴 때 이제 여기 안을 체크해보고 꺼내 쓰면 되고 여기 안에 없으면 사시면 되는 거죠. 가장 잘 쓰는 게 어떤 냄비예요? 요거나 요거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가장 생각이 좋은 데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요거. 좀 그럴 것 같아요. 요거. 작은 거 하나. 자, 그러면 네, 그 정도고. 일단 그래도 냄비는 부피나 무게가 있어서 좀 큰 애들을 밑으로 하고 작은 애들을 위로. 그래. 네, 뚜껑은 이렇게 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위에 놓는 거예요? 높이가 공간이 되면 똑바로 놓는 게 낫죠. 여기도 결국 먼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모자랄 때는 이렇게 놓지만 높이 여유 있을 때는 이렇게. 그럼 그거는 이렇게 놓는 게 지금 좋구나. 넣어보고 뒤집으려고 그랬는데 아하. 얘는 겹쳐야 될 경우에는 뒤집어야겠죠. 근데 이제 이미 이렇게 맨 위에 있는 애들은 뭐 위에 저 여유가 있는데 이게 잘 안 쓰니까 여기 밑에 깔리면 되죠. 어차피 네, 잘 안 쓰니까. 잘 안 써요.
자주 쓰는 게 앞에 있고 가끔 쓰는 걸 뒤로. 그리고 정말 안 쓰는 애들은 저 깊은데. 자, 이번에는 프라이팬을 정리해 볼게요. 프라이팬은 집어들면 어디로 가세요? 가스레인지가 제일 먼저인 거. 프라이팬은 집어들면 무조건 가스레인지예요. 그럼 프라이팬은 어디 가야 될까요? 가스레인지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 고객님이 또 프라이팬으로 뭔가 요리를 해야 될 때 여기로 와서 프라이팬을 집어서 저기 가스레인지로 가야 되잖아요. 사실 제일 좋은 위치는 여기예요. 어차피 프라이팬 지금 바로 아래에는 서랍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말고 제일 가까운 여기에다 프라이팬을 넣으면 너무 편하겠죠. 바로 내가 가스레인지 앞에 와서 얘 열어서 꺼내서 바로 딱 올리면 끝. 자, 프라이팬 그래도 정리대를 쓰고 계세요. 정리대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층층이 쓰고 있죠. 자, 이 프라이팬을 쓰고 계셨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라이팬 정리대가 있거든요. 그래요? 주세요. 자, 이거. 책 낄 때 끼는 거. 네, 이거 북스탠드거든요. 이걸로 프라이팬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 네. 프라이팬을 내가 이제 이렇게 빼쓰잖아요. 그것보다 프라이팬을 이렇게 뽑아 쓰는 게 훨씬 편해요. 손목에 힘이 훨씬 덜 가. 이게 다이소에서 얘는 2,000원에 파는 걸 제가 산 건데 이렇게 위에 아래 막힌 게 없는 걸 사셔서 얘를 이렇게 세로로 놓으셔도 되고 아니 얘를 이렇게 선반 이 높이에 따라서 눕혀도 되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책 꽂듯이 이렇게 꽂아서 쓰면 꺼낼 때 훨씬 편해. 깊이가 있는 웍도 들어가요? 거의 다 들어가. 이봐 여기 들어가죠. 프라이팬을 이렇게 넣고 빼다 보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를 케이블 타이로 저는 케이블 타이로 묶을 건데 여기 사이에 양면 테이프로 고정하셔도 되고 케이블 타이로 다 이제 고정을 했어요. 여기에 작은 거부터. 작은 거 이렇게 해서 네. 저희 집 6개 있네요. 프라이팬이. 주세요. 웍을 잘 하고 큰 애들은 이렇게 하나씩 넣고 작은 애들은 좀 이렇게 겹쳐도 되죠. 여기 맨 뒤에 빈칸 있죠. 여기 더 이상 북스탠드가 안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가 넣으면 돼, 이렇게 그 틈새. 자, 여기 북스탠드를 이용해서 프라이팬을 지금 정리했거든요. 지금 이제 책 빼듯이 그냥 프라이팬을 이렇게 빼시면 돼요. 훨씬 힘도 덜 들이고 위치도 가스레인지 옆으로 와서 훨씬 편해졌죠. 여기에 놓을 때는 한 자리를 다 차지했는데 이쪽에 놓으니까 위에 공간을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공간을 반을 벌었죠. 공간을. 그러니까. 이게 프라이팬도 소모품이라서 너무 많이 꺼내지 말고 크기별로 꺼내놓고 또 걔가 코팅이 벗겨지면 또 그 사이즈에 맞는 걸 그냥 교체하는 식으로 쓰시는 게 좋죠. 주방 새 상품을 여기에 넣기로 했는데 여기에 넣을 때도 요령이 있어요. 워낙 깊은 곳이고 약간 여기는 등지는 곳이라 이런 얇은 테파를 아까 고객님이 이쪽 등지는 벽 쪽에 붙였거든요. 이 상품이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자가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열었을 때도 보이게 딱 내가 상품이 확인이 돼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잖아요. 대신 이쪽에 등지는 쪽에는 뚱뚱한 애 부피 있는 애를 두면 어쨌든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주쓰기 잘 안 쓴다는 거 그거 여기 벽 쪽에 등지도록 뒀고 또 나머지 상품을 넣을 건데 새 상품이라고 무조건 또 넣으면 안 돼요. 보통 가정에서 가지고 계신 새 상품이 내가 산 것보다 사은품으로 딸려온 애들이 많아요. 근데 사은품으로 딸려왔다는 건 사실 내가 평상시에 쓰는 게 아니라 나랑 약간 관련 없는 물건들이 많이 오거든요. 결국 그것도 갖고 있으면 다 그냥 짐이야. 아무리 새 거여도 내가 절대 안 쓸 것 같은 건 버리거나 나눔으로 빼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게. 그래서 돌잔치 때 받은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자기 만들어 온 접시도 사실은 안 쓰지 않아요? 안 쓸 것 같은데요? 안 쓸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시면 뭐 어차피 이건 부피 차지하진 않으니까 보관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저는 정리 전문가다 보니 이렇게 한번 다 꺼냈을 때 한 10년째 지금 우리 집에 10년 보관하셨으면 할 만큼 다 하셨어요. 할 만큼 다 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버리는 걸로 하고 이거는 이런 건데 간식 같은 거 놓을 때 쓸 것도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안 필요하거든요. 그럼 보관.
이렇게 새 상품이 들어오면 일단 어떤 건지 한번 내가 확인을 해보고 언젠가라도 쓰겠다 싶은 거는 두고 사실 이거는 새 거지만 내가 쓰진 않을 것 같아. 그런 거는 그냥 바로 처분을 해야죠. 사실 이거 열어보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3단 도시락이네. 도시락인데 사실 제가 3단 도시락을 이렇게 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필요한 사람한테 나눔을 할까 봐요, 이거는. 이것도 벌써 새 상품도 반만 보관되고 반은 나가잖아요. 새 상품을 넣어놨는데 그것도 새 상품이 내가 이렇게 밖에서 한눈에 보이게 넣으셔야 돼. 이렇게 안에 내용물이 보이게 넣으셔야 돼요. 아하.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큰 밀폐 용기들이 좀 있는데 가끔 무슨 청을 담는다던가 가끔 배추김치를 담는다던가 아래 깊숙한 곳에는 새 상품만 모아 담았거든요. 그럼 여기 위에 깊숙한 곳에 얘네들을 넣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밀폐 용기는 여기, 새 상품은 여기 딱 그렇게 자리가 정해져야 내가 나중에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도 바로 찾고 재고 확인이 바로 되는 거죠. 자리를 정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깊숙한 곳에 이 밀폐 용기를 넣을 때도 이거를 이쪽 벽에 붙이는 거랑 이쪽 벽에 붙이는 거랑 다르죠. 이게 깊은 곳이기 때문에 저 물건들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쪽 벽에 붙여야 문 열자마자 아무리 깊게 있어도 다 한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뭐 물건이 많을 때는 결국 이쪽 벽도 쓰겠지만 내가 더 자주 써야 되는 것들은 눈에 잘 보이게 저쪽 벽에 반대편 벽에다 놓는 것도 방법이에요.